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늘 호주 시드니로 출국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뭡니까? 아니 참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네. 뭐 뉴스들 많이 보셨겠습니다. 황당무계. 저는 이거 공범 빼돌리기다, 해외 도피다. 그걸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한다. 아니 어떻게 피의자고 출국 금지돼 있는 사람을 예. 이렇게 출국을 시킨다?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찍어 누른 거라고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공수처 수사가 늦었던 것도 문제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작년 8월인데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조금 공수처가 수사를 서두르지 않았는가.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희망을 이렇게 별로 걸지는 좀 했죠 그동안.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출국이 강행이 된다면은 사실은 어쩌면은 잘된 측면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게, 왜? 이 정부가 네.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율 10% 가까이 까먹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아니 이제 최수근 선거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임종덕 안보실 2차장, 외압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그다음에 신범철 외압 국방부 의혹? 차관, 예. 두 명이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 병도 눈여겨 보시라. 네. 거기에 이제 고석전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장. 예. 이렇게 여기가 국방위로 들어올 멤버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최상병부터 방탄할 거다. 근데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과 예. 22대 국회의 첫 번째 순간은 저는 최상병 국면이라고 봐요. 그때가 이제 특검을 처리하거나 네. 또는 발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아마 21대 국회의 첫 번째 21대 여야가 국회. 네. 힘을 겨루기라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다. 이건 뭐 제가 올해 내내 했던 얘기고,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힘은 방탄 공천을 했다. 네. 그리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린다. 그다음에 해병대의 문제의 인물들은 네. 민간인 신분이 안 되도록 군에 계속 눌러 앉혔다. 그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전사단장. 예, 그걸 눌러 앉히느라고 작년에 해병대만 장성진급자가 안 나왔잖아요. 아 그게 딱딱 맞네요. 예, 상황이. 전군의 예. 지휘관 물갈이하면서 유독 해병대만 그랬다. 그리고 4월에 또 군 정기 인사가 있어요. 네. 이때도 유임시키면 이거 진짜 폭발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살아있는 시나리오고,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빠르고,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외압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국회에서 바로 잡는 게 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지금 이미 손을 다 써놨고, 그다음에 공수처장은 곧 바뀐다. 그러니까요. 이제 윤 대통령 친목회 핵심 인사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외압 세력이 국회와 정부와 공수처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민간인 신분으로 있으면은 해외로 내보내고, 군에 있으면은 전역을 안 시키고. 이렇게 완성되는 큰 그림. 꼼꼼하게.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대통령 방탄입니다. 아 대통령이 외압 당사자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외압 당사자로 보고 계시군요. 전부 호위무사로 이렇게 다시 강화한 거예요. 이제 성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날이 대통령 지키기다.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딱 보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다?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무리수로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총선에도 악영향 미칠 텐데. 이해가 가지. 이해 가요? 이해가 가지. 총선 때 앞에 무리수 둬서 방탄 네. 진용을 갖추는 건데. 근데 이게 얼마나 무리수냐 하면은
지금 그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수처가 국방부 군사부 장관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 영장에 이미 이종섭을 피의자로 적시해 놨고 공문서상에 그러니까 출국 금지라는 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이전에 피의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의자다. 그래서 그게 영장에도 다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수사는 일찌감치 진행이 돼 와서 올해 내내 피의자였다는 거. 이거를 몰랐다? 개소리죠. 몰랐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그걸 알면은 출국 금지 여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어떻게 출국 금지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대사로 임명되냐? 이 기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그 사람 피의자일 건데 그런데 대사 임명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출국 금지 맞거든. 이렇게 쉬운 걸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그러고 몰랐다. 공수처 수사 상황 뭐 그거 모르고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다. 계속 거짓말이야. 계속 거짓말. 거짓말. 설령 몰랐어도 네. 피의자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도도 많이 됐고 의혹 당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화장실 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날 일은 뻔한 거 아니요? 두루마리 화장지 가지고 네. 화장지 가고 화장실 갔다는 거는 아는데 네. 그 뒤에 일은 모른다. 거짓말일 것이다. 아니 그러면 화장실 문 열고 진짜로 항문을 봐야 알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하고 갔으면 네. 뻔한 거 아니야. 뭘 출국 금지를 몰라 모르긴 그걸 봐야 알아? 아마 늦은 아침을 드신 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이 비유는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기가 막힌 비유 아니야?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근데 뭐 MBC 보도를 보면은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시절에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같이 이제 김기현 사령관은 와서 딱 네. 결재서 냈을 때 결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었어요. 그런데 뒤집기 전에 그 직전에 0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실의 전화번호였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어떤 얘기하는지 아직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그 뒤로 없지만 모든 게 바뀌었다. 바뀌었잖아요. 언론 김기현 보도 사령관한테 브리핑 취소, 브리핑 취소하라고 하고 2차 보류 모든 게 다 바뀐 게 이 전화 그렇잖아. 한 통 이후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호주로 맞아 간다. 떨어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임종득 2차장 예. 또 신범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네. 또 저기 박모 경정으로 알려진 공직기강 비서실의 경찰 파견자. 네. 아니 거기 통화 기록 다 나왔고 그 장관이 지시하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멀리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다 네. 나왔었어요. 이거 한 건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직접 전화를 받았구나. 그럼 이태원로라고 돼 있으면 용산인데 네. 거기서 대통령실 누구하고 통화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요거 수사하면 금방 밝혀져. 그러면 이런 거 지금 해가지고 네. 저인망식으로 다 상황을 재구성해 놓고 네. 마지막에 이제 실무자를 조사한 다음에 이종섭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수는 그렇게 가고 있었죠. 그랬는데 민기적하다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 사이에 대사 임명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왜 무리수를 이렇게 뒀을까 하는데 왜 또 총선 전이어야 하는가? 총선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압승한다고 하고 방탄조가 국회에다 무사히 입성하는 확신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었지. 그러나 총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민주당이 분명히 최상병 특검 들고 나올 건데 네. 그러면은 가장 고비가 되는 게 총선 직후 21대 국회 남은 기간이나 아니면 22대 국회 초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보내야지. 딱 이 시점밖에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임 대사로 내보내려 보니까 자리가 난 데가 어디요? 그러니까 호주란 말이야. 네.
호주 대사가 솔직히 노는 자리요. 노는 자리다. 내가 그거 가봤다고. 가보셨어요? 어. 네. 그 내가 아는 그 옛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외교관이 퇴임하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가 있더라고. 네. 뭐 봤더니 뭐 팔자 좋더만 뭘 거기 뭐 특별하게 민감한 현안이 없으니까. 호주는 물론 일은 열심히들 하셔 다들. 그러나 어디 저기 뭐냐고 예를 들면 중국이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디 리비아나 이런 데 가봐. 뭐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지역과 좀 다르다. 우크라이나나 네. 다르잖아. 이게 저번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외교관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 교민들 무사히 탈출시켰지만 네. 그건 진짜 빛나는 외교였거든요. 호주에 그럴 일이 뭐 있어? 그게 뭐 K9 자주포 수출한다? 그거야 그러면 방사청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급도 안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호주에서 와 있는 이 주한 대사 뭐 차관 밑에 급인데 우리는 이제 장관을 지낸 인사가 가 있는다. 네. 이것도 안 맞고 호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사받는 피의자가 대사로 왔다. 출국 금지 당했던 사람이 대사로 온다. 이것도 호주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남는 자리가 거기라고 특임 대사 자리로 바꿔서 보내는데 원래 외교관 나가면은 저 영어 면접 시험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대사 못 나간 장관급 이사도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러면은 저기 외교부에서 와가지고 네. 내정됐을 때 이렇게 영어 토킹을 해본다고. 근데 나 이종섭 장관 영어 잘한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영어로 대화 안 해보셨어요? 이종섭 장관.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영어 생각은 못했네요 저희가. 그러면 영어 시험 합격했냐? 이거 예외 없이 했거든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영어. 그러니까 웃기는 게 왜 이종섭인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뭐 나는 국민의 저기 젊은층들은 이제 저 국민의힘 찍기 힘들어졌다. 그 최수근 건에 대해서는 우리 2030들의 공감 영역이 커요. 그럼요. 네, 굉장히 큽니다. 자기 군대 가서 저렇게 예. 개고생하고 죽었는데 죽음이 또 은폐된다. 그런 정권을 2030이 왜 찍겠습니까?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 네. 저 야구로 얘기하면은 저 병살타 만들 찬스에 네. 알까기를 하셨다. 수비 실수 실책을. 알까기가 뭐냐면 공을 놓쳐서 그렇죠. 외야로 공이 빠져나가는 게 다 살아나는 거죠. 병살타가 돼야 될 게 지금 2루타가 돼 버렸어요. 알까기 잘하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려가 있고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겠지만 시급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 결국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 지키기 보호막 방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윗선을 향해서 누가 전화했느냐까지 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아니 장관이 용산에 누군가하고 통화했으면 왜 못 밝힙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해외 내보내려고 소환 조사를 한 모양인데 어제 뭐 반나절 뭐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업무 수첩은 폐기해서 없다. 업무 수첩이 왜 폐기돼? 뭐 장관 끝났다고 폐기한 거 아닌가요? 대부분 회고록을 쓴다고. 장관 지휘 기록집이라 그래서 예. 국방부나 이런 데서 장관 기록물을 다 모은다고. 그래서 장관 때마다 그 책을 내는 게 관례거든요. 내가 역대 장관들 그 회고록 그 지휘 기록집이라는 걸 내가 대부분 갖고 있어요. 예. 저도 책 쓸 때 그 필요한 게 장관 일정표까지 다 나와. 이런 중요한 자료네요. 이거 그래서 기록물을 왜 폐기하냐고. 그다음에 휴대폰 기록 그거를 국방장관 휴대폰을 포렌식을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저기 기록을 임의 제출을 선택적으로 하겠다. 내가 알아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자, 뭐. 봐보세요. 네. 8월 1일 날 아침에 저기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때 경로설. 그때 그 박정원 대령 진술서에 보면 대통령이 국방 관련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란 얘기냐. 보직해 인물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국방장관 전화 연결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술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통화를 했지. 음. 지금 이종섭 장관 통화 기록에 네. 용산에 누군가와 통화한 통화 기록은 나왔지. 네. 그거는 뭐 사실 뭐 일자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통화한 내용은 있다. 이렇게. 그게 11시 한 40분 경이에요. 네. 그러면은 7월 31일. 어, 7월 31일 11시 45분에 전화를 받았다. 예. 이거는 나온 거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그날 대통령이 경로해서 네. 국방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했다는 그 진술과 여기 통화 기록 맞아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장관한테까지 전화할 그 용산에라면 몇 안 되잖아. 그렇죠. 몇 안 되잖아. 그렇죠. 일반 그리고 전화도. 그 11시 45분이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 끝날 시간이잖아. 오전에 딱 그 시간. 그날 10시경부터 회의가 시작된 거 같고. 네. 그러면은 그때 대통령이 국방 현안 보고 시간에 예. 경로하면서 전화 바꾸라고 했던 그 시간대지. 네. 그 이후 모든 게 바뀌지. 언론 브리핑 취소해라. 네. 하하. 이첩 보류해라. 7월 31일 그 날짜 그 시간 11시 45분에 그게 바로 스모킹건이야. 아하. 그 정황만 다 수사를 해서 확보해낸.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정황입니다. 그렇죠. 아직 확인이 안 저도 된 거예요. 저런들 네. 이게 팩트라고 얘기 못해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수사기관은 밝혀낼 수 있거든. 그럼요. 이 간단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등에 불이다 이런 생각했겠네요. 어떻게든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수사를 어떻게 뭐 지연을 시키든 당장 안 되게 만들든 막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상황들을 머릿속에 놓고 얘기를 하다가 네. 보내야겠다. 네. 밖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다가 호주가 당첨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렇죠. 날짜는 7월 30일 같은 날 맞고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까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시간도 11시 45분 회의가 끝날 때 그쯤이고 그 시간이고 오전에 경로에서 전화할 그 시간 아니야. 이게 아니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네? 아니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네. 다른 일로 누군 다른가가 전화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여태 확인이 안 하고 공수처가 느려 터져가지고. 제일 중요한 스모킹건인데 그런 사이에 해외로 가?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이거 왜 이래? 긴급하게 지금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무리하면서까지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수사 의지와 뒷받침만 있었으면은 네. 올해 연초에 다 수사 끝났을 사안이에요. 그러는데도 지금 이걸 갖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얄팍하게 이 정권 안보를 위한 어떤 그 방탄국회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이래 된 거고 또 호주에 가 있으면은 증인 신청하기가 참 힘들다고. 근데 과거에 네. 세월호 국정조사가 이제 열릴 때 그때 김장수 주중대사가 네. 국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사를 하고 있다가 네. 들어와서 출석을 했다. 예, 그런데 중국은 네. 가깝고 또 그때는 협조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안 하겠다 그래 버리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이며 그 외국의 국내 기지국을 통과하지 않는 네. 그런 휴대폰을 뭘로 포렌식 할 것이며 아하. 여러 가지 골치 아파요. 출장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출국 금지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출국 금지 해놓고 못 나가게 해서 도피를 막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잖아요. 그 저 가서 대사 3년 하다가 예. 정권 바뀌면 저 안 들어올지도 몰라 저. 조현천 기무사령관처럼 안 들어올지도 몰라. 그래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출국 문제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보고 있다. 그걸 감안해서 뭐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알아. 호주에 네. 놀러 가는 거 아는 패키지 관광 가는 거 아닌 거 다 알아. 그런데 그거 늦게 간다고 해도 아무 지장 없는 게 그렇죠. 우리 주한 미국 대사들이요 1년간 공석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러면 부대사가 저 대사 권한대행 이거 많이 했던 거고 미국 의회 상원의 인준 청문회 늦어지면 6개월 1년 공석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동맹 깨진다 그런 적 있어? 아니 호주에 저기 몇 개월 늦추는 게 왜 문제입니까? 자,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예. 자, 지금 또 이제 KBS 단독 보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이종석 장관이 오늘 출국을 연기했다. 뉴스도 나오고 있고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이 안 좋은- 심상치. 그러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종섭 이게? 측에서 연기한 게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초비상이 걸린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이거 모르고 있었고 막 이런다는 게 이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지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 네. 가만히 있어 빼돌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공천이 막 완료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네. 이번에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은 예. 특히 국방위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외압 세력들에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나 임종득 고성 2차장.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입장을 물어야 돼. 아하. 저기 출마해서 공천되셨다는데 예. 국회 가면 최상병 사건 어떻게 처리하실 어떻게 할 거예요? 거냐. 아니 외압 당사자가 뻔히 있는데 그리고 예. 저기 이게 선거법 위반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해병대나 뜻 있는 분들이 그 지역구 가서 낙선 운동 해야 되는 거요. 지금 이게 그대로 이 상태로 흘러가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외압과 거짓에 우리가 무릎 꿇는 세상에 고도화. 그래놓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더 하면 방통위가 나서서 그렇죠. 이번엔 네. 편파 보도라 그러고 네. 선거 방송이라 그러고 이럴 날이 곧 온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4월 총선 네. 이게 그동안 우리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더 이제 또 심각한 상황이 돌출된 거네요. 돌출됐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네. 우리는 예상만 하고 있었는데 저기 겁집어 먹고 미리 움직인 거예요 저쪽에서. 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심증이 확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진짜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다. 참, 와, 이 사안 총선에 어떻게 보면은 핵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이 네. 이 상황 뭐 잘 파악을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